우리가 과거에 제 초등학교 다닐 때 북한의 전략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학습을 많이 했습니다. 그때 이제 배운 내용이 뭔가 하면 통일전선 전술이에요. 공산주의자들이 공통적으로 쓰고 있는 보편화된 혁명의 전술인데, 공산주의를 이룩하기 위해서 혁명을 하는 과정에서 세력이 세면 그냥 들고 일어나서 군으로 밀어붙이면 되겠지만은, 모택동이가 중국을 처음에 먹으려고 할 때 처음에는 몇천 명도 안 되는 병력을 거느리고 있었습니다. 조그만 지역을 지배했어요. 그럼 단독으로 공산혁명의 목표를 달성할 수 없잖아요. 그러면 다른 어떤 군벌들을 갖다가 이렇게 끌어들이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결국은 세력을 넓혀가지고 공산주의라는 부분을 숨기고, 자신들도 마치 민족주의니 민주주의를 지향하는 사람처럼 하고 이렇게 숨기고 위장을 해서, 그래서 잡은 다음에 그 안에서 또 주도권을 다시 잡는 그런 방법을 택하지요. 그래서 비공산 세력과 연합전선을 형성해서 공동의 목표를 위해 투쟁하는 전술을 말을 합니다. 그래서 중국의 공산화 과정에서 이 통일전선 전술에 좀 희생된 군벌 한 명이 있죠. 장항량, 한문으로는 장항량이고 중국식 발음으로는 장쉐량이죠. 그래서 이 요녕성 출신입니다. 그래서 동북 지역의 군벌이죠. 제가 아버지가 유명한 군벌 장쩌련인데, 이 사람이 중국의 동북 지역에서 자기 아버지가 죽고 난 뒤에 일본에 대항한다 이러면서 국민당 정부에도 상당한 힘을 가지고, 또 중국을 자기 나름대로는 좀 배운 사람이라서 공산당과 국민당이 합작을 해서 중국을 통일한다 이런 부분에 대한 야심을 가졌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제 만주 사변, 일본이 만주를 쳐들어왔을 때 항일 투쟁을 이렇게 주장했는데, 이제 공산당을 어떻게 하느냐는 부분을 가지고 장제스와 뜻이 맞지 않았어요. 장개석이하고. 그래서 이 자기 지역에서 떠나고 관직에서도 이렇게 손을 놨는데, 그래서 이제 나중에 외국으로 나갔다가 들어와서 이제 공산당 토벌에, 국공내전에 이렇게 일선에 서서 군의 지휘를 맡았어요. 서북 지역을 갖다가 이렇게 경비사령관을 맡았는데, 중국의 공산당 팔로군하고 대치하던 중 졸지에 내전을 중지하고 일본을 향해서 싸우자고 하면서 시안 사건, 즉 중국 서안, 과거 고도시 서안에서 장개석을, 자기 군대를 가지고 그 지역에 시찰을 온 장개석을 감금을 하고요, 휴전을 요구하고 국공합작을 요구했어요. 그래가 이제 그것 때문에 여론이 형성돼서 결국은 국공합작이 되어가지고 일본이 망할 때까지는 형식적으로 국공합작을 했지만은, 장개석이 풀려나고서 얼마나 화가 났으면 관직을 박탈하고 10년 금고형에 처했는데, 장개석이 대만으로 도주를 할 때 이자를 데려갔어요. 화가 나서. 딴 놈은 풀어줘도 이 장쉐랑은 못 풀어준다.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1990년까지 연금 상태에 있다가 나중에 나오자마자 좀 있다 죽었어요. 그래서 이 이야기를 길게 하는 이유는, 항상 이런 식으로 장쉐랑처럼 똥오줌을 못 가리고 명분을 앞세운 부분이 맞는가 생각을 하다가 나중에 보면 이것들이 사기 집단일 경우가 많은 부분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제가 통일전선 전술과 장쉐랑을 이야기한 부분은, 지금 문재인 정권이 친북 좌파 노선으로 가겠다면 국민 앞에 떳떳하게 우리가 친북 좌파 노선을 지향하고 있다고 하고, 그 최종 목적지는 이러한 부분이다. 우리는 이런 세계를 건설하겠다. 이런 관점에서 북한하고 합작을 하겠다라고 국민 앞에 솔직히 공개하라는 거예요. 한 발 한 발. 지금 이번에 한번 보세요. 미북 정상회담이나 남북 정상회담을 오는 과정에서 보면 한 발 한 발 야금야금 친북
좌파 노선으로 오지 않았습니까? 이상한 사이비 종교 단체 시켜서 평화협정 서명 받으러 다닐 때 저게 나중에 북한하고 평화협정 체결 문제를 이야기하려고 지금 미리 면역을 놓고 있는 거다. 국민들이 평화협정이란 말에 익숙해지도록 종전선언과 평화협정에 그랬죠. 또 6.15 오면서 남북 정상회담 어쩌고 할 때 한미훈련 중단하고 뭡니까? 미국의 전략자산 배치 반대 놓을 때 저게 말이 되는 소리일까 했는데 야금야금 그렇게 됐잖아요. 이제 한번 보세요. 미군 철수까지도 이제 면역이 됐습니다. 그리고 한국 국민들 상당수가 미군 철수하면 어때까지 생각을 하고 있어요. 평화로우면 미군 철수하면 되지. 불과 2년 전에 미군 철수가 나왔다라면 한국의 주식시장이 붕괴됐을 거예요. 지금 오늘 아침에 이 중앙일보 예, 보면 고대운이라고 수석 논설위원이 문재인과 미테랑 사회주의 실험 이래가지고 부를 독점하고 약자 소외시키는 탐욕 자본주의 정글사회 거부한 문재인의 사회주의 실험과 도전 당당하게 내놓고 국민 심판받자. 이 사람은 주로 경제적인 관점에서 재벌들에 대한 문재인의 또 친노동적인 부분을 언급을 했는데 저는 이런 경제뿐만 아니라 한마디로 통일 외교 안보 대북 정책에서도 지금 이런 부분이 똑같이 진행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요지는 미테랑이 81년에 중도 좌파로는 23년 만에 이 사회주의자가 집권을 프랑스에 했는데 자본주의와 단절을 공략한 미테랑은 급진적인 개혁에 돌입해서 최저임금 인상, 주 39시간 노동시간 단축, 우리는 지금 52시간인데 연 5주간의 유급 휴가, 노동자의 경영 참여 보장, 공공기관 20만 명 신규 채용 단행, 30여 개 금융기관과 통신, 항공, 주요 대기업 국유화, 주택수당, 가족수당, 노령연금 대폭 인상, 사회보장 강화, 모든 국민의 생계비를 지원하는 최저소득제와 부자들에게 물리는 부유세 등까지 밀어붙여서 일거에 광풍이, 사회개혁 광풍이 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에 이 기자도 문재인 정권 1년도 그 판박이다. 최저임금 인상, 최대 주 52시간 근무제, 공기업 노동이사제, 81만 개 공공일자리 창출, 아동수당 지급, 기초연금 인상이 그대로 닮았고 산업구조 개편의 성격을 띤 재벌개혁과 법인세 소득세를 강화한 부유세도 프랑스의 미테랑 사회당 노선을 뺏긴 게 아닐까 그렇게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81년과 2018년의 서울이 너무나 똑같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미테랑의 실험은 2년도 안 돼 허무하게 무너졌는데 가중되는 실업과 인플레 압박, 성장 없는 분배에 따른 재정 적자, 중산층의 불만에 가로막혔고 대중의 저항에 봉착하자 미련 없이 사회주의 정책을 포기하고 보수적 시장 경제로 급선회했다는 거죠. 그래서 자로 집권하고 우로 통치한다라는 치욕적인 말도 들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문재인 정권도 지금 제이노믹스 성적표가 아주 초라해지고 아무것도 되는 것도 없어서 이 둘이 쌍둥이다. 그런데 이 두 미테랑 문재인 철학의 공통 가치도 흐른다. 뭔 철학까지 이야기를 합니까? 수저 하나 잘 물고 나왔다라는 이유로 부를 독점하고 약자를 소외시키는 탐욕 자본주의와 무한 경쟁의 정글 자본주의를 거부한다. 그래서 미테랑은 삶을 바꾸자고 외쳤고 문재인은 제조산화, 즉 산을 옮기고 물기를 바꾼다라는, 즉 나라를 완전히 바꾸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다는 거고 두 사람 다 불균형 양극화 해소를 위해 인위적인 재분배를 통해서 저소득층의 소득을 끌어올리면 소비가 촉진되고 그래서 경제가 활성화될 거라고 믿었고 미테랑은 개량사회주의라고 했고 문재인은 그걸 소득주도 성장이라고 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런 일들이 다 두 나라에서 잘 안 됐죠. 지금 이 프랑스가 80년에
1인당 국민소득이 13,000달러. 한국은 그때 1,700달러였다는 겁니다. 우리는 지금 세계에서 몇 개 안 되는 7개인가 있다 그래요. 인구가 5천만 명 이상이고 3만 불 소득 이상인 3050 클럽에 지금 속해 있는데 30년 전에 이 미테랑이 이런 경제정책을 쓸 때 프랑스와도 지금 환경이 아주 다른데 기본적으로 한국은 그때 그랬던 것처럼 사회주의 노선을 이렇게 지향하고 있다는 거죠. 나라의 운영은 자본주의로 하고 있으면서요. 그래서 이 논설위원은 계획이니 진보니 모호한 문장을 걷어내고 사회주의 실험이라는 이름을 내걸고 당당히 국민의 동의를 구해라. 그래야 성공의 가능성이라도 있지 않겠냐고 비꼬고 있습니다. 이건 비꼬는 거지요. 이 실험이 문재인 정신으로 남을지 공안 망상으로 남을지 곧 판가름이 날 거다는 거죠. 여기서 하나 각오할 게 있다. 이게 아니다 싶으면 과감히 포기하는 것도 용기다. 어설픈 사회주의는 비극적이고 치명적으로 끝나게 되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문재인 정권요. 분명히 좌파 지향적으로 가고 있죠. 지금 문재인 정권 들어서 노동 문제가 없어졌잖아요. 왜? 노동자 하고 싶은 대로 해라. 그렇지 않습니까? 재벌들은 지금 전부 깜빵 대기를 하고 있잖아요. 여기 뒤지고 저기 뒤지고 풀어줘 놓고 또 뒤지고 뭐가 안 맞았습니까? 계산이? 그래서 지금 그렇게 분명히 가고 있고 이런 경제 문제뿐만 아니라 아까 말한 제가 뭐 수도 없이 이야기한 북한과의 통일 문제, 외교 안보 문제도 확실히 친미에서 반미로 그리고 친중으로 가고 있고 지금 뭐 북한하고는 한 패거리니까 친북이라고 할 것도 없어요. 연북, 북한하고 연결돼 있다. 연북이라고 해야 되는 거 아니냐. 북한의 뜻이 내 뜻이다. 그래서 이 북한하고 이신전심 상태에 있다라고 지금 봐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문 정권이 법치주의는 제대로 하고 있느냐? 이런 부분으로 봤을 때 조현민이나 조씨 일가가 참 잘못한 거지만은 조현민이를 법적으로 물을 옆에 뿌렸다라는 걸로 구속을 시킬 수는 없는 겁니다. 구속을 시키려면 성질이 더럽다고 구속을 시키는 거 아니에요. 구속에 합당한 사유를 가지고 구속시켜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회적으로 비난을 받는 것과 구속하는 것은 차이가 있는 부분이에요. 조씨 일가가 잘못한 부분을 비판한다면 그러면 조씨 일가의 잘못을 법적으로 잡아넣어서 그 법 위반으로 하고 그것을 제도적으로 처벌하고 이렇게 손을 봐야 되겠죠. 갑질을 한다고 깜빵에 보낼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여기서 중요한 부분은 그 영장 청구가 무리하게 됐어요. 기각될 줄 알면서도 그냥 무리하게 조현민이를 이렇게 영장 청구한 겁니다. 그런 방식이 아니라 차라리 조현민 주변을 뒤져가지고 조현민이 저지른 범법 행위를 잡아서 그걸로 영장을 청구하지 그랬어요. 자, 이재용이 풀어준 판사한테 국민청원이 넘치니까 청와대가 그걸 그냥 넘어간 듯 하더만은 대법원에다가 법원행정처, 대법원 법원행정처겠죠. 그 청원 내용을 청와대 담당 비서관이 전달을 했다고 하는 겁니다. 자, 대중의 얄팍한 여론을 가지고 지금 정부가 법치주의를 무너뜨리고 있어요. 아무리 악인이라도 그 악인을 처벌하는 과정도 여론으로 돌을 던져서 재판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뭐 예수와 창녀 이야기입니까? 너희들 중 죄 없는 자 있으면 돌을 던져라. 이런 시대가 아니잖아요. 죄진 사람 있으면 길거리로 데리고 나와가지고 전부 돌을 던져가 죽이던 시대는 아니잖아요. 법치에 의해서 해야 되죠. 그런데 지금 법도 그야말로 떼거리로 법과 제도를 무시하는 식으로 끌고 가고 있어요. 누가? 청와대가. 그래서 국민청원이라는 걸 하잖아요. 저거 왜 해요? 국민청원의 결과가 20만이 넘었던 청와대가 참고하던 그야말로 법적으로는 제도적으로는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차라리 법률을 고쳐서 국민청원 20만 명 넘으면 그것이 자연스럽게 법제화해서 법안 발의가 되게 한다. 이렇게 하든지 말입니다. 그래서 대중의
국민이라는 이름으로, 직접 민주주의라는 이름으로, 댓글이라는 이름으로 대중의 여론을 조작해서 그것이 마치 정치의 중요한 힘인 양 선동하면서 그 사이에 나라는 경제적으로도 사회주의, 정치적으로도 친북 사회주의 이런 쪽으로 끌고 가고 있죠. 한번 보세요. 지금 미군 철수 이야기에 나오고 이제 더 놀랄 게 있어요. 안보면에서. 친북 친중으로 가면 이건 뭡니까? 간다고 국민 앞에 이야기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는 미국 때문에 지금까지 분단이 있었고 미국 때문에 그야말로 남북 간에 이렇게 평화가 없었다. 진짜입니까? 미국이 없다 하면 김정은이가 순한 양이 되어서 핵도 개발 안 하요? 네? 얌전하게 살아요? 전부 미군 때문에 생긴 일입니까? 그렇게 국민 앞에 이야기를 해야죠. 미국이 만악의 근원이다. 미군은 이번에 평화협정이 체결되면 내보낼 거다 해야지. 왜 미군이 마치 존재할 것처럼 문재인 대통령은 국민을 속이고 있어요. 문재인 국민을 속이는 거예요, 이거. 그렇지 않습니까? 상식이 있는 사람이면 지금 이런 식으로 사회가 온 좌파 천국이 돼가고 있어요. 성주에 소성님과 거기에는 경찰이 무력화됐잖아요. 1년 가까이. 이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데 그걸 방치를 청와대가 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종북 친북들이 전부 들고 일어났어요. 탈법적인 집회와 시위 데모를 하고 있잖아요. 이제 이 나라는 거의 안보 부분에서는 대한민국의 친북, 종북, 북한 앞잡이들이 다 들고 일어나서 전부 흔들어 제낄 건데 미군을 직접적으로 북한이 철수하지 않는다고 해서 미군 철수가 안 되겠어요? 그럼 국민들 앞에 미군을 철수시키겠다고 왜 말 안 하고 이는 친미 국가로 미국식 민주주의 시스템과 법과 제도 모든 걸 다 들고 오고 경제도 미국에 속돼서 살았는데 이제 미국을 쫓아내고 중국 편에 서서 중화의 영역에서 살아가겠다고 국민들한테 왜 말을 하지 않고 북한하고 국가연합이니 무슨 낮은 단계 연방전의해서 한나라를 갖다가 만들어 가겠다고 하는 부분을 왜 말을 하지 않느냐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공부도 안 하고 고민도 안 하고 그냥 평화가 좋다고 한 우매한 국민들이요. 제가 국민들 우매한다고 한다고 건방지도 어쩌다 그러는데 그런 걸로 건방지려고 하면 제가 100번, 1000번, 10,000번 건방질랍니다. 건방지고 끝날라 그래요. 내가 무슨 선거 펴왔겠다고 국민들한테 아부할 일이 있습니까? 건방진 사람도 하나는 있어야지요. 그래서 이 국민들한테 이 나라를 설검설검 야금야금 통일전선 전술로 친북 좌파 사회주의 노선으로 가고 있으면서 차라리 내가 상상하는 지금 북한의 비핵화의 이후의 최후종 모습은 북한하고 연방국가를 이루고 살던 그래서 한국의 헌법을 개정해서 북한하고 한나라가 되겠다. 그래서 어떠한 모습의 한나라가 되겠다. 그러려면 미군은 언제쯤은 내보내겠다. 사드도 다 빼겠다. 그리고 우리는 중국에 매우 가까이에서 지정학적으로 중국에 속국 비슷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식으로 살아가겠다. 더 나아가서 노동자가 앞으로 기업들을 감시하고 운영하는 시스템을 만들겠다. 재벌들은 전부 법대로 해서 깜빵에 넣고 그리고 법에 어긋나는 재벌들은 해체하겠다. 이런 부분들을 국민 앞에 솔직히 말해라는 거예요. 야금야금 이 짓 하지 말고. 그렇지 않습니까? 장쇠량이는 지가 원했던 원치 않던 중국 역사에 장개석을 가다 가지고 해서는 안 될 국공합작을 해서 중국 땅덩어리를 공산당에 넘겨준 장본인이요. 공산당에서는 찬양하겠지만 대만에 있는 사람들은 이빨을 갈고 있죠. 그래서 문재인은 자신이 장쇠량이냐 아니냐. 어디를 가는지 국민들이 자고 일어나면 갑자기 내 이부자리가 5cm씩 왼쪽으로 가고 있어요. 며칠 지나다 보니까 10cm, 15cm 갔어. 한 달 지나니까 1m 갔어. 이런 식으로 이 나라를 허가받지 않고 왼쪽으로 옮기지 말라는 거예요. 당신이 선거 나와서 표 얻을 때 정말로 친북 좌파 사회주의 노선으로 가겠다고 모든 것을 밝혔다 그러면 대통령 됐겠어요? 아무리 탄핵 와중이라도 안 됐을 거라고 봐요.
그러면 왜 당선될 때 말했던 내용과 다르게 나라를 살금살금 친북 작용화 시켜가는데 그걸 갖다가 솔직하게 이야기하지 않고 야금야금 하는 거죠. 그건 통일전선 전술이라는 이야기죠. 그러면 통일전선 전술을 사용하면 사회주의잖아요. 그럼 사회주의자가 그렇게 그런 자리에 있으면 안 되지 않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뭔가 하면 정확하게 당신이 갖고 갈 목표가 무엇인지를 국민 앞에 밝히라는 거예요. 임종석이도 나와서 옆에 서서 같이 밝히라는 거예요. 그러지 않고 나라를 이런 식으로 끌고 가고 국민 다수는 똥인지 오줌인지 된장인지 꿈인지 생신지도 모르게 목류병 환자처럼 이렇게 좀비처럼 끌려가다가 어느 날 눈 뜨니까 우리나라가 사회주의 국가가 됐네. 북한하고 한 개 나라가 됐네. 이렇게 해서는 안 되지 않냐는 겁니다. 제 말 틀렸어요? 그리고 국민들은요. 정확하게 버스를 탔으면 이 버스가 종점이 어딘지 노선이 어딘지를 알고 타야 되지 않겠어요? 그걸 요구할 자격이 있지 않아요? 왜? 버스 기름값이고 버스값이고 내가 내는데 그러지 않습니까? 저도 세금 내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어디로 가는지 알고 가자. 당연히 말할 자격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지 않고 살금살금 가면 나쁜 사람이잖아요.